60세가 넘었거나 곧 다가올 남성이라면 몸과 쾌락, 그리고 감정 상태를 중심으로 쌓아온 모든 습관이 생각보다 전립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위행위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자위행위 중 하나, 거의 모든 남성이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행위가 전립선에 조용히 손상을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저는 수많은 남성분들이 제 진료실에 혼란스러워하며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답답함, 사정 후 이상하게 느껴지는 불편함, 또는 골반 압박감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발기부전이나 배뇨장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사실 검사 결과는 깨끗하고 뚜렷한 감염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문제가 단지 머릿속에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병원을 나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습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기 전에 이 습관을 멈추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긴장, 압박감 또는 수치심 속에서 자신을 만지는 방식은 신체를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남성들이 전립선 문제와는 전혀 연관 짓지 못하지만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미묘한 행동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이 모든 행동은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클릭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맞춰 특별히 준비된 유용한 팁들을 항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0을 입력해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는 내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자위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위행위를 하는 방식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위행위는 남성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행위 중 하나입니다. 청소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자위행위는 종종 조용한 스트레스 해소, 자기 탐구, 또는 단순히 긴장을 푸는 방법이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수면 개선부터 건강한 전립선 기능 유지, 그리고 질 분비물 축적 감소까지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위행위 자체는 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위행위를 하는 방식이 몸에 조용히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저는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수치스러운 수백 명의 남성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과음하지도 않았고 위험한 성생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충분히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골반의 이상한 압박감, 사정 후 자결감, 배뇨 시 불편함, 심지어 성적 쾌감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공통점은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감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긴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비밀리에, 종종 빠르게, 그리고 관계보다는 성과에 초점을 맞춘 채 자위행위를 합니다. 포르노, 수치심, 스트레스, 또는 단순한 습관의 영향이든 몸은 그 경험을 움켜쥐고 강요하고 서두르는 것과 연관 짓도록 배웁니다. 어깨는 구부정해지고 골반 근육은 긴장됩니다. 호흡은 얕아지거나 완전히 멈춰집니다. 그리고 몸은 이완된 상태로 들어가는 대신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갇히게 됩니다. 이 패턴은 소리 없이 쌓입니다.
이 패턴을 강화할 때마다 단순히 절정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와 골반저 근육을 만성적인 긴장 상태로 유지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전립선 주변 염증, 골반 신경 과민증, 사정, 배뇨, 심지어 발기를 담당하는 근육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아무도 남자들에게 이걸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주 과하거나 부족한지 알려주지만 우리 자신의 몸의 호기심, 인내심, 그리고 자각을 가지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는 거에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안과 회복의 원천이 되어야 할 것이 점차 불편함, 혼란, 그리고 감정적 단절의 원천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을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빈도보다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압박감을 덜어내려고 노력하더라도 매번 만질 때마다 몸이 뻐근하다면 오히려 더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전립선만이 아닙니다. 남성성, 자신감, 그리고 내면의 평온함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제 대부분의 남성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년간 설명할 수 없는 골반 긴장이나 통증에 숨겨진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만지는 방식 자체가 당신의 몸을 스트레스에 묶어두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해 다음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골반 긴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 악순환을 끊는 방법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고, 이 통찰력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1번 댓글을 달아서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장 흔한 실수는 골반 저근을 과도하게 조이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골반 통증, 긴장, 심지어 사정 후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남성들에게서 제가 반복적으로 보는 습관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골반 저근을 조여두도록 훈련시켜 온 것입니다. 흥분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시작된 것이 서서히 깊이 자리 잡은 긴장의 패턴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골반 저근은 방광, 전립선, 그리고 성기를 지탱하는 근육군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위이지만 남성 건강과 관련된 거의 모든 기능, 즉 배뇨, 발기, 사정, 심지어 이완과 쾌감까지 관여합니다. 이 근육들은 리듬에 맞춰 수축하고 이완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흥분과 이완 상태에 따라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특히 성적 탐구가 비밀이나 죄책감에 얽매여 있을 때 많은 남자아이들은 자위행위를 숨기거나 서두르는 방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꽉 쥐고 절정을 향해 돌진하며 의도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코어를 긴장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기본 자세가 됩니다. 복근에 힘을 주고 허벅지를 꽉 조이고 얕은 호흡을 하고 골반을 단단히 조이는 것이죠. 이게 무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긴장은 전립선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여 전립선과 주변 신경을 압박합니다. 몇 주,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쳐 이러한 긴장은 누적됩니다. 자유롭게 움직여야 했던 근육은 이제 쉬고 있을 때조차 반쯤 수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쾌감을 전달하도록 설계된 신경은 이제 불편함을 전달합니다. 혈류가 제한되고 전립선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변,
성관계, 오르가즘처럼 예전에는 쉽게 느껴지던 것들이 갑자기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제 맞은편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라고 말하는 남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드러냈을 때 감염도, 종양도, 구조적 결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긴장 속에 갇혀 해방을 갈망하는 몸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몸은 당신이 가르쳐준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든 친밀한 행위가 조이고 힘을 주는 것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골반적으로는 결코 놓아주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하체가 무겁고 조이거나 예민한 느낌을 느끼면서도 자위행위나 흥분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정에 달했을 때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몸을 이완하고 재설정하고 이완하도록 재훈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완이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배우는 것입니다. 이완이 약함이 아니라 성적 활력과 전립선 건강의 기반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골반 긴장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한 남성들에게도 또 하나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몸이 아니라 마음속에 뿌리 박힌 함정입니다. 바로 무언가를 해야 하고,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고, 항상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자신도 모르게 쾌락과 단절되고 전립선에 손상을 입히는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위행위를 연기처럼 여기지 마세요. 많은 남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성행위는 연기이고 절정은 쫓고 쫓는 목표이며 더 오래 지속되고 더 빨리 끝나고 더 강렬한 오르가즘을 느끼거나 어떤 식으로든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더 남성적이고 더 유능하고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과 같다고 암묵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배워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사적인 공간에서조차 많은 남성들이 자위행위를 자기 관리가 아닌 일종의 시험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서두르고 더 세게 쥐고 절정에 도달하려 했습니다. 포르노에서 본 것 또는 진짜 남자의 모습을 흉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키우고자 하는 바로 그것, 즉 쾌락, 존재감, 그리고 평화로부터 멀어집니다. 이러한 성과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마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의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신경계는 교감신경에 의한 투쟁도피 반응 상태로 전환됩니다. 근육은 긴장하고 호흡은 얕아집니다. 골반적으로는 굳어지고 전립선은 본래 기능하지 않았던 생리적 환경에 갇히게 됩니다. 오르가즘은 더 이상 해방이 아닌 목표이자 부담이 되고 심지어 미묘한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절정에 도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 경험을 마치고 나면 공허함, 불만족스러움 또는 이상하리만치 긴장감을 느끼는 남성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정 후 압박감이나 불편함을 느끼며 무언가 잘못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종종 문제는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적인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평온함이 아닌 스트레스 상황에서 절정에 도달하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비극적인 것은 이런 일이 얼마나 흔한데도 우리가 이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성적 성취를 미화하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데 따르는 정서적, 생리적 대가는 무시합니다. 우리는 몸이 압력에 가장 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자위행위를 마치 경주처럼 여기면 몸은 완수하려는 행위 자체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쾌락이 둔화됩니다. 전립선이 과로해지고 신경계는 성적 흥분을 안전보다는 스트레스와 연관 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위행위를 그 이상의 무언가, 즉 성과가 아닌 연결의 행위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속도를 늦추고 더 깊이 숨을 쉬고 더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당신의 몸은 마침내 그동안 갈구해왔던 것을 얻습니다. 저항 없는 해방, 감각 속의 고요함. 이건 덜 남자답게 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아가는 겁니다. 더 세게, 더 빠르게, 더 오래 하는 게 아니라 더 솔직하고, 더 인간적이고, 더 편안하게. 그러니 다음에 혼자가 될 때 나는 공연을 하려는 걸까? 아니면 소통을 하려는 걸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소통을 선택할 때 즐거움으로 관계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전립선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바뀌어도 한 가지가 종종 남아 있습니다. 바로 클라이맥스뿐만 아니라 성행위 내내 몸의 긴장감입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이는 단순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너무 깊이 뿌리박힌 신체적 습관이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이맥스 동안 몸의 움직임이 당신을 소리 없이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고 이 글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 한 번을 통해 참여 의사를 밝혀주세요. 자,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해결책, 마음 챙김과 편안한 자위. 긴장이 골반 건강을 조용히 파괴한다면 이와는 당신의 약이며 마음 챙김의 자기 만지기는 아무도 당신에게 주지 않은 처방전입니다. 저는 수년간 남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좌절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단절감을 느끼고 섹스는 기계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위는 해방이 아닌 일상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무감각해졌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욕망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몸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에도 반응합니다. 같은 행위, 즉 자위행위도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치유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신경계가 투쟁도피 반응 모드에 있을 때 근육은 긴장되고 호흡은 얕아지며 마음은 결과를 쫓고 있습니다. 몸은 쾌락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신경 종말과 근섬유로 둘러싸인 전립선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골반저 전체에 퍼져나가는 파동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추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해방해서 이완주로 의도를 전환할 때입니다. 목표를 쫓는 것을 멈추고 마치 믿음직한 친구에게 귀 기울이듯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몸은 단순히 절정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안도감을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힘을 풉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마음 챙김 자위의 의미입니다. 이상하거나 영적인 것도 아니고 퍼포먼스적이거나 유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행위가 원래 의도했던 것, 즉 통제가 아닌 돌봄의 형태로 의식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엉덩이, 배,
허벅지 등 긴장감을 느끼는 부위를 느껴보고 긴장을 풀어주세요. 숨 쉬는 것은 단순한 배경소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하나의 방법으로 삼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지듯 부드럽고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기대 없이 자신을 만지세요. 흥분이 고조되도록 두세요. 마치 경주처럼이 아니라 편안하게 타고 가는 파도처럼. 사실 우리 몸은 치유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신경계는 재연결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회복될 수 있지만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즉, 압박, 악물기, 서두르거나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많은 남성에게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몸을 경험하도록 초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압박감도 너무 많거나 너무 적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의 공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는 강력합니다. 더 큰 감각, 더 적은 통증, 더 깊은 만족감, 그리고 침실 너머까지 이어지는 평온함. 하지만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편안하고 마음 챙김이 있는 자기 만지기를 연습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차원의 자각이 시작됩니다. 흥분하지 않았을 때에도 몸이 얼마나 자주 긴장하는지 인식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느끼는 경미한 이음새는 단순히 침실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평생 따라다니는 문제입니다. 만성적인 골반 긴장이 당신이 전혀 느끼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 전립선이 조용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섯째, 전립선 스트레스의 경고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제가 환자들에게 전해야 했던 가장 어려운 진실 중 하나는 바로 몸은 비명을 지르기 훨씬 전에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전립선의 경우 그 속삭임은 미묘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미묘해서 많은 남성들이 무시하거나 변명하려고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둔한 통증, 이상한 압박감, 가끔씩 느껴지는 자결감과 같은 사소한 신호들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몸이 관심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관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30대, 40대, 심지어 60대 초반의 남성분들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제게 같은 말을 다른 말로 반복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절정 후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거나 음경 아랫부분 근처에 이상한 조임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이상한 느낌은 간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소변이 더 급해지고 밤에 화장실에 더 자주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노화, 스트레스, 탈수 또는 그중 하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상도 아닙니다. 전립선과 그 주변 골반 구조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만성적인 긴장이나 염증에 노출된 신체 부위와 마찬가지로 전립선도 무시하면 결국 기능장애로 반응하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참고 힘겹게 이겨내고 견딜 수 없을 때만 도움을 요청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은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전립선처럼 민감하고 반응성이 강한 기관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립선 스트레스는 종종 조용하고 서서히 나타납니다. 회음부의 압박감, 사정 후 불편함, 골반 피로,
심지어 사정 후에도 만족감 부족 등이 있습니다. 소변을 방금 봤는데도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몇 시간 후에 느껴지는 맥박처럼 욱신거리는 통증이기도 합니다. 눈에 띄는 징후는 없고 단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회피하기보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한다면 앞으로 수년간 건강을 지켜줄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을 무시하면 골반저 기능장애, 비세균성 전립선염, 심지어 어떤 보충제로도 해결할 수 없는 발기부전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편집증이 아닙니다. 예방입니다. 만약 이러한 감각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던 자극이 되게 하세요. 몸은 치유를 원하지만 당신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초기 증상의 상당수가 전립선 자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종 주변 근육, 즉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꽉 쥐는 부위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가장 간과되기 쉬운 습관 중 하나가 매일매일 전립선을 조용히 비워내는 원인이 됩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여섯째, 자위. 빈도는 기술보다 덜 중요합니다. 제가 남성들, 특히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성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설마나 자주 자위해야 하나요? 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부끄러움이 섞인 목소리로 자위를 묻습니다. 마치 자위 횟수가 정상적이거나 안전하다고 느끼거나 덜 외롭다고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질문은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이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위행위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우리는 걸음수, 칼로리, 수면 시간, 명상 시간 등 숫자에 집착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성들이 자신의 성생활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들은 성생활을 정량화하고, 통제하고, 최적화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신경계는 빈도로 건강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전립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낍니다. 긴장이나 이완, 연결이나 회피, 존재나 압박의 패턴에 반응합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 자위를 하고도 골반 기능이 완벽하게 건강한 남성들을 치료해왔습니다. 불편함이나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만 자위를 하지만 서두르고 긴장하며 감정적으로 단절된 방식으로 자위하는 남성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성들은 골반저 기능 장애, 만성적인 조임, 전립선 자극의 징후를 자주 보입니다. 그러니 진짜 질문은 내가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건가?가 아니라 내가 자위를 할 때 내 몸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입니다. 자위 행위가 도피처나 감정을 마비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긴장, 죄책감 또는 퍼포먼스 불안을 동반할 때 그것은 근육뿐 아니라 신경계에도 잔여물을 남깁니다. 이는 성적 흥분을 안정과 부드러움 대신 스트레스와 수치심과 연관시키도록 생리학을 미묘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런 종류의 반복은 비록 드물더라도 계속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주의 깊고 의도적이며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규칙적인 셀프 터치조차도 무해할 뿐만 아니라 치유에 효과가 있습니다. 신경계를 조절하고 전립선에 쌓인 압력을 해소하고
자신의 몸의 안전함과 편안함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됩니다. 해를 끼치는 것은 행동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그 행동에 불어넣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 날짜를 세거나 빈도에 집착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보상하기 시작하세요. 경험의 질에 집중하세요. 편안한가요? 심호흡을 하고 있나요?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고 있나요? 아니면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애쓰고 있나요? 몸이 편안한가요?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고 서두르고 단절되어 있나요? 퍼포먼스에서 존재감으로의 전환이야말로 당신의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신체 리듬을 되찾기 시작한 남성들에게도 장기적인 전립선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절정 직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전립선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를 건너뛰면 몇 년 동안 불필요한 불편함을 겪게 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째, 오르가즘을 경험할 때마다 신경계를 단련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와의 친밀한 관계든 자위행위든 절정에 도달할 때마다 몸은 기억합니다. 단순히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순간의 상태까지 기억합니다. 근육은 호흡 패턴, 감정 상태, 집중력, 혹은 그 부족함까지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신경계가 오르가즘을 경험할 때마다 쓰고 고치는 내부 각본이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각본은 성기능, 각성, 심지어 감정 조절의 기준이 됩니다. 사실 오르가즘은 단순한 기계적 방출이 아닙니다. 자율신경계가 지배하는 전신적인 현상입니다. 즉, 오르가즘은 잠재의식, 감정 패턴, 그리고 신체가 느끼는 안정감이나 긴장감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긴장감, 과열, 수치심, 또는 정신적 거리감 속에서 규칙적으로 절정에 도달하면 몸은 쾌락을 압박감과 연관 짓기 시작합니다. 신경계는 흥분이 어떤 느낌인지, 즉 긴장감, 움켜쥐는 느낌, 긴박감이라고 학습합니다. 그래서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감정이 당신의 기본 설정이 됩니다. 저는 기분이 좋지 않지만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남성들에게서 이러한 감정을 항상 봅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오르가즘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낍니다. 이완된 대신 기진맥진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면 이상한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숨을 참거나 코어에 힘을 주거나 골반 저근을 조이는 것인데 이런 습관들이 성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몸을 고통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무의식적인 패턴은 성생활에 대한 신체의 접근 방식 전체를 재구성합니다. 이는 성감, 발기 유지 능력, 사정 조절, 그리고 자신의 쾌락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전립선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작은 샘은 신경계 성회로의 심장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립선은 압력뿐만 아니라 감정적 에너지와 신체적 긴장에도 민감합니다. 성관계가 성소가 아닌 전쟁터가 될 때 전립선은 조용히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몸이 기능장애를 겪도록 훈련될 수 있듯이 치유되도록 재훈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움, 호흡 자각, 그리고 안전을 기반으로 신경계에 새로운 규칙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서 시작됩니다.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준비, 의도,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도 말입니다.
성과보다 존재감을, 통제보다 호기심을 선택하면 몸도 그에 맞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르가즘은 더 충만해지고 회복은 더 쉬워지며 자신의 몸과의 연결은 당신이 신뢰하는 무언가가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바로 신경계 인식의 힘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안에서부터 바꿉니다. 약이 필요 없습니다. 더 나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몸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바로 거기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르가즘 이후 모든 것이 조용해지는 처음 몇 분 동안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당신의 몸은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자극으로부터 전립선을 보호하는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작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습관을 건너뜁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합시다. 8번째. 통증이 전립선을 보호하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제가 경험하는 가장 가슴 아픈 순간 중 하나는 한 남성이 눈에는 후회를, 목소리에는 긴장감을 담아제 진료실로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는 한동안 압박감, 불편함, 피로감을 느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 모든 감정이 지나갈 거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정한 남자는 이겨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맞은편에 앉아 그는 이 손상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무시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우리는 침묵이 힘이고 무언가가 망가지지 않는 한계 속 살아가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전립선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립선은 거의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성관계 후 조이는 느낌, 사타구니의 둔한 통증, 배뇨 시 미묘한 변화로 속삭입니다. 이것들은 불편함이 아닙니다. 단지 메시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무시하면 증상이 되고, 증상을 무시하면 질병이 됩니다. 하지만 통증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두려움이 아닌 강인함의 표현으로 여긴다면 어떨까요? 전립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하고 반응성이 뛰어난 기관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성생활이나 노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치료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는 신체 부위와 마찬가지로 개입이 필요하기 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전립선을 보호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전립선이 아직 잘 기능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방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존중에 관한 것입니다. 존중은 자신을 만지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긴장하는 대신 숨을 쉬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후 방광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어때? 라고 묻고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은 당장은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인내심과 존재에 기반한 몸과의 관계를 쌓으면 더 일찍 모든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불편함을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게 되고 긴장감을 강인함으로 착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수년간 만성적인 골반 긴장을 해소하고 성적 활력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남성들을 보았습니다. 수술이나 약이 아니라 몸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 치유는 가능하지만
진단을 받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관심을 갖기로 선택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어떤 신호를 기다려왔다면 바로 지금이 그 신호입니다. 변화를 받기 위해 위기에 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유를 시작하기 위해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귀 기울이고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한 조각이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전립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즐거움, 유대감, 그리고 장기적인 활력으로 당신의 관계 전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변화입니다.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습관, 바로 신기루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강력한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립선은 당신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당신이 전립선을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전립선은 평생 당신을 위해 조용히 일해왔습니다. 인정을 받거나 관심을 끌려고 한 적도 없고, 대부분의 남성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예 대화의 주제조차 되지 않습니다. 흔히 그렇듯 우리는 무언가를 당연하게 여기다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면 어떨까요? 경고 신호가 오기 전에 건강의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기로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전립선은 단순한 생식샘이 아닙니다. 몸의 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이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당신의 습관, 스트레스 수준, 감정 상태, 호흡, 긴장감, 그리고 쾌락과의 관계에 따라 형성됩니다. 당신이 꽉 쥐고, 서두르고, 연결을 끊고, 밀어붙일 때마다 당신의 몸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드러워지고, 속도를 늦추고, 현재에 집중할 때마다 몸은 치유됩니다. 전립선 건강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수치심, 나이, 또는 진료 기록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과의 관계를 되찾는 것입니다. 미묘한 신호들, 즉 여전히 남아있는 긴장감, 무시하는 불편함, 의심 없이 반복하는 습관들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침묵하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내라. 연결보다는 통제로 남자다움을 평가하라는 낡은 이야기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실수를 되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필요합니다. 전립선을 단순히 고장난 부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겨야 할 존재로 여기기 시작하면 삶 전체에 걸쳐 치유의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치유는 외부로 퍼져나갑니다. 몸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신경계가 이완되면 친밀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쾌락을 서두르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관계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안감은 줄어들고 더 명확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아는 남자의 조용한 힘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어쩌면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밀어붙이는 것에, 단절에, 침묵에 지쳐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그 부분은 옳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작하기에 완벽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을 만질 때 더 깊이 숨을 쉬세요.
엉덩이의 긴장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절정 이후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습관을 숨기지 말고 그 습관에 호기심을 가지세요. 거기서 시작하세요. 당신의 몸은 알아차릴 것입니다. 전립선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렇습니다. 전립선은 메시지 전달자입니다. 관심, 부드러움, 그리고 존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바로 당신에게 그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의사의 진료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몸을 기계가 아닌 집처럼 대하는 조용하고도 강력한 선택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다림을 멈추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을 지키기 시작하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